여러분이 그 할리 데이비슨을 사실 적에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지치지 않게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바이크는 엔진 자체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인젝션, 하나는 캬브. 그 전에는 뭐 쇼블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지금 나오는 것도 뭐 미러키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크게 인젝션하고 캬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또 엔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도시에서 탈 거냐 도시 밖에서 탈 거냐, 이 두 가지가 또 갈립니다. 그 타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스포츠터, 그 다음에 투어링. 도시에서 타겠다 스포츠터, 도시 밖에서 타겠다 투어링. 처음에 언급했듯이 인젝션하고 그 다음에 캬브가 있는데, 박자가 아예 다릅니다. 소리가 아예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캬브는 말발굽 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근데 인젝션은 소리가 일정하게 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의 소리는 캬브의 소리입니다. 엇박자, 이 특허난 소리. 그런데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바이크는 인젝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소리를 나한테 어떤 것이 더 맞는가 선택하실 때 큰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젝션은 소리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느낌들을 받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타고 다니기에 편합니다. 하지만 캬브는 조금 예민합니다. 미리 시동을 켜고 그 초크를 열어주고, 이 바이크 자체가 예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캬브는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 예열한 5분 동안에 뭐 이렇게 나사도 풀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디 뭐 새는 건 없는가 봐야 되고, 이런 좀 잡다한 시간들이, 준비 과정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예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좀 민폐를 많이 끼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갖고 뭐 뭔가 쳐다보고, 좀 민망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거를 감수하실 수 있다면 캬브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그 할리 고유의 그 말발굽 소리를 좋아도 했지만, 또 인젝션을 타게 되면 그 소리도 참 매력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금방 또 적응하게 되죠. 근데 캬브를 계속 타던 사람이 인젝션을 타게 된다? 그 왠지 모를 서글픔? 후회? 뭐 좀 그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캬브에 대한 그 감수성, 향수, 그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할리 데이비슨을 정확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캬브를 추천드리고, 그냥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싶은데 편하게 타고 싶다, 인젝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스포츠터와 투어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포츠터는 말 그대로 그 민첩하고 빠르고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적합하죠. 그래서 뭐 차와 차 사이를 칼치기를 한다든지, 나는 뭐 금방 탔다가 다시 금방 들어올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폰만 잡고 그냥 자세만 잡고 그냥 올 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스포츠터가 아주 잘 맞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은 자주 타는 사람들, 하루에 뭐 2번, 3번씩 탈 수 있는 사람들, 매일 비만 안 오면 탈 수 있는 거니까 매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터가 가장 어울린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나가 뭐,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오래 타고 싶다 그런 분들은 투어링을 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외곽으로 가가지고 장시간 동안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타고 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터를 탔어요. 왜 그러냐면 뭐 멀리 나가는 것도 별로 싫고 여러분도 막상 나가서 멀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가보면 앞 사람 등만 보고 가게 돼요.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앞 사람 등만 보고. 내가 이 사람 등 보려고 오늘 나왔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스포츠터는 그 카페에 잠깐 가서 카페 앞에 내 바이크 딱 세워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바이크를 타러 가고 그 과정 중에 느끼는 시선들을 즐기고 아무튼 그 접근성이 편합니다. 접근성이 편해. 그런데 그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밥 먹으러 갈 때 뭐 주차를 잘못해나 보다 이렇게 나가기 좋게 딱 돼야 되는데 뭐 입구에다 바로 대었다. 요거 빼려고 이제 애 먹습니다. 누가 뒤에서 봐줘야 되고 잡아 끌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넘어졌다 깝깝하죠. 스포츠터도 넘어져도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죠. 그거 또 하나 스포츠터는 복장이 좀 간지납니다. 좀 젊고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나더라도 조금 경미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투어링은 복장이 막 헬멧도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마치 그 버사돌이처럼 두꺼워야 되고 잠바도 좀 더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되고 외곽에서 타다 보면 속도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복장이 좀 둔할 수가 있죠. 근데 스포츠터에 비해서 투어링이 확실히 안정감은 있습니다. 이렇게 쫙 깔려가는 느낌. 그리고 바이크를 구입할 때도 저는 새 거보다는 중고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새 거 같은 경우에는 강가가 너무 심해요. 근데 중고는 오히려 내가 조금 관리 잘하고 튜닝을 잘 해놓으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아이언 883이나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초반 정도면 900 후반까지도 괜찮은 걸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포티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 요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브 중에 그 브라차라고 있어요. 경찰들이 타다가 이제 민간인한테 넘어오는 그런 바이크가 있는데 뭐 택시 부활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용으로 택시가 엄청 뛰다가 나중에 이제 민간인한테 나온 거죠. 키로수가 높고 또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로드킹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레킹이 이렇게 로드킹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고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걸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애를 많이 먹죠. 특히 할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고치는 수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무한정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또 무한정 기다리고 있으면 또 내 순서가 밀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도 좀 사서 드리고 뭐 담배도 사서 드리고 옆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좀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좀 친해져야 내 차례가 빨리 오지. 그러 않으면 그냥 뭐 한 일주일, 10일 이 정도는 기본일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본점이 생겼는데 시간당 5만 원인가.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할리 정품만 씁니다. 싸지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대처해서 쓰지 못하고 또 중고로 쓰지 못하고 새 걸로만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할리 타는 사람들하고 BM 타는 사람들하고 좀 성격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할리는 내가 뭐 한 포크레인이 한 20대 있다. 좀 자주성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내가 한 쌀집을 한 30개, 뭐 공장을 내가 한 200개 한다. 뭐 이런 분들. 근데 BM은 조금 뭐라 할까요? 변호사, 의사, 뭐 펀드, 인테리어 뭐 이쪽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할리 타는 사람들은 누구와 만나서 커피를 한 잔 했다. 성격이 이런 것 같더라. 좋더라. 뭐 이런 어떤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BM 타시는 분들은 강원도에 점심 먹고 왔다. 뭐 차로 5시간 걸리는 것을 2시간 만에 갔다 왔다. 뭐 어떤 이런 속도나 어떤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할리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갈 적에 수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다음 뭐 오른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뭐 주유를 해야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의 어떤 수신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바이크마다 대각선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서버리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각선으로 해주면 좀 더 그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BM 타시는 분들은 여러 명이 같이 출발을 해도 따로 갑니다. 따로.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할리 타시는 분들이 좀 집단적이고 우리 어떤 한국 정서에 조금 더 맞는다면, BM 타시는 분들은 좀 개인주의적인, 좀 서양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젝션이냐, 캡이냐, 스포스터냐, 투어링이냐,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입문하시거나 바이크를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에서 자주 탈 것 같다. 뭐 30분씩, 1시간씩 스포스터가 딱이고요. 멀리, 아주 멀리 한 3시간, 4시간 찐을 빼고 싶다. 투어링이 맞습니다. 그 투어링은 차랑 똑같아가지고 앞에 차가 쓰면서 해야 됩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합니다.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젝션 같은 경우에서는 시동 걸자마자 그냥 바로 출발할 수가 있는데, 캡은 5분 이상 예열을 통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때에 따라서 뒷사람이 밀어줘야만이 시동이 걸린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이런 점들을 알고 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